저도 다양한 컨텐츠를 구독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한 달 혹은 일주일간의 무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누리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지를 하는 걸 잊거나 아니면 관심 두지 않아서 몇 달 혹은 심지어 1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야? 왜 내가 계속 이거 돈을 내고 있었지? 심지어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접속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해지 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거나 해지 서비스가 메뉴가 잘 눈에 띄지 않게 만든 그런 해당사를 통해서 분통을 터뜨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들로 많이 언론이나 아니면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그 회사나 그 시스템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대부분 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지했고 우리는 분명히 메뉴를 화면상에서 볼 수 있게 해드렸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소통적 언어와 기능적 언어가 충돌하는 과정이죠. 시스템이 매뉴얼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나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언어로 나에게 왔죠. 그래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그 사이트를 설계한 개발자들께서는 분명히 기능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소통적 언어를 원하는 분들을 더욱 화나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양쪽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기능적 언어를 소통적 언어로 조금만 더, 소통적 언어를 또 기능적 언어로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해지하는 관련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기능적 언어에서 소통적 언어로 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할 때는 4개의 스텝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해지에서는 그걸 좀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가입할 때는 2개 정도의 단계만 있었는데 해지할 때는 6개의 단계가 있다면 바로 이게 의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소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을 원하는 분들도 이 정도의 기능이면 정말 기능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매뉴얼적인 설명을 할 때 그렇다면 무언가 그 사람이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첫 번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지만 사용하는 사람, 정보를 받는 사람에겐 어려운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특히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나의 지출이나 나의 비용이 생길 때는 더더욱 그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기업들이 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21세기가 들어오면서 많이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장비를 혹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은 수십 개의 버튼을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능들을 나에게 보여주는 제품들을 외면하고 간단한 다이어리 하나 있는 혹은 큰 버튼 2개가 있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선호하게 되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이 아닌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지금 수많은 IT 기업의 화두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분에게 적절한, 그분에게 적정한 소통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